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손이 덜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릴 때보다 부부들의 마음은 왜 더 무겁게 가라앉는 건지, 이 고요함들은 정말 평화가 맞는 건지, 오늘 부부들이 한쪽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는 아이들이 커서 시간적으로 여유도 생겼고 괜찮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와이프를 도와 기저귀 가방이나 애들 물품을 챙기지 않아도 되고, 밥을 먹을 때나 외식할 때도 아이들 입에 먼저 음식을 넣어주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죠. 이제는 제법 커서 손과 발이 되어주지 않아도 아이는 혼자서도 잘 자라고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커서 자기 방 문을 닫고 들어가는 뒷모습들을 보면 저는 이제 내 역할에 큰 고비는 넘겼다고 여겼습니다. 우리 부부를 보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도무지 선명하지 않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분명 몸은 편해졌는데, 요즘은 아내와 눈을 마주치는 게 더 어색해지고 불편해졌습니다. 아내는 저의 사소한 단 한마디에도 예민해집니다.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오면 괜시리 아내의 눈치만 살피게 되니 저도 이 감정을 뭐라고 해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그때는 그냥 넘겼던 일들이 왜 시간이 갈수록 자꾸 마음에 걸렸을까요? 집이라는 울타리가 편하지 않고 쉴 수 없음을 느꼈을 때가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치여가며 일을 서둘러 끝내고 퇴근해 집으로 곧장 들어왔습니다. 애도 요즘은 학원 갔다 늦게 오니 저는 오랜만에 소파에 누워 핸드폰 게임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취미를 가지며 스트레스를 풀고 싶지만 여전히 저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으니까요. 취미라고는 게임, 가끔 지인들 만나 술자리 갖는 게 전부인 나의 평범한 일상들입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거실로 나오더니 가득 찬 쓰레기 봉투를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제 옆에 툭 내려놓더군요. 제가 좀 이따 버릴게라고 하니까 아내는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아무 말도 없이 다시 그 봉투를 들고 현관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아내의 차갑고 싸늘한 눈빛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복잡미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의 감정을 무시하는 듯한 아내의 말없는 표정.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느낌과 비교 대상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 때입니다. 이제 애도 내년이면 중3이라 다 컸는데 저희 아내는 왜 이렇게 갈수록 더 예민하고 계속 화가 잔뜩 나 있는 건지 저는 정말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사소함 속에 반복되는 집에서의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에 쌓여 결국 부부 사이가 더 멀어지게 만듦을 느껴오곤 합니다.
그날 저희 아내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한 아이 어릴 적, 육아의 종료와 아내가 겪는 현재 보살핌의 연장은 시작 전부터 달랐던 걸까요? 같은 집, 한 공간에 있어도 제가 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내에게는 여전히 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책임이 조금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버린 건 아닐까요? 남편이 나를 봤을 때 내가 집에 있으니 시간이 많고 여유로워 보이나 봅니다. 중학생 된 아이며 집안일이며 제가 해야 할 일은 멈출 수도 없었고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저보고 아이 중학생이니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 보내고 쉬면서 커피 마실 시간도 있고 자유 시간이 있어서 부럽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들의 생각과 달리 아이들이 커갈수록 더 예민한 감정 노동과 육체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그냥 오늘 하루도 지나갈 하루겠거니 생각하며 입술을 매일같이 깨물어가며 버텨가고 있을 뿐인데 말이죠. 일상적 노동이 24시간 이어지는 듯한 기분. 점심시간조차 없을 때가 많은데 본인의 기준 잣대로 나의 일상을 쉽게 단정 짓는 것이 왜 이렇게 버거울까요? 이것 또한 지나가는 시기인지 아니면 애들 대학 보내면 끝날지 평생 내게 남을 보살핌의 숙제인지 남편에 대한 앙금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내게 무슨 말만 하면 왜 이렇게 날카로워지냐고 내게 예민하다고 따져 묻지만 저는 남편의 무심하고 나를 배려하지 않은 듯한 말들과 행동들이 한 겹 한 겹 쌓여 있다는 것을 남편은 모르는 듯합니다. 남편에게 큰 이벤트를 바라는 와이프는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저 또한 이벤트 따위는 바라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존중하지 않은 듯한 무심코 나오는 남편의 말들과 행동 속에 저는 지쳐갈 뿐입니다. 작은 순간의 배려와 말 한마디만을 바라는 제 마음이 욕심일까요? 이제는 남편에게 설명할 기운조차 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처음부터 이해를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오면 남편도 편안하게 쉬고 싶겠지. 그렇게 처음은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나만 느끼는 감정을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일터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걸까요? 같은 공간 다른 느낌 느껴보시는 분들은 제 마음을 알지 않을까요? 어떠한 확신도 없이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넘기고 있습니다. 내가 참았던 마음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어느 날 아이가 학원에서 돌아와 성적 때문에 방에 틀어박혀 서럽게 울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상처를 받았을 제 아이 눈치를 보며 간식을 만들고 있었고 학원 선생님들 통화가 될 시간에 맞춰 전화를 돌리며 아이의 현재 상황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죠.
그때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인사 한마디도 없이 거실에 옷을 툭 던져두며 한다는 첫마디가 당신은 애도 다 컸는데 왜 그렇게 매일 뭘 그렇게 전전긍긍해? 당신이 그러니까 애가 더 유난이지. 그 순간 아이에게 줄 과일을 깎다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나는데도 저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남편의 그 무심한 단 한마디가 제 15년의 노력을 와르르 다 무너뜨리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밖에 나가 일을 하고 싶다는 말이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학교 등원 하원, 학원 병원 가리지 않고 픽업하며 사춘기와 성적, 교우 관계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동안 남편은 그저 남의 일 보듯 지켜보는 관찰자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집에 있으니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처럼 보는 그 따가운 시선과 생각 없이 내뱉은 남편의 무심한 말 한마디 한마디들이 가장 뼈저리고 사무치게 아팠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면 그만큼 커서 저 또한 몸이 편해지면 끝날 줄 알았는데 왜 마음이 돌봄은 끝이 보이지 않는 건지. 그날 그 사람은 자기가 무심하게 내뱉은 그 말들이 상처를 줬다는 걸 알고나 있을까요? 남들도 다들 이렇게 똑같이 사는 줄 알았습니다. 매일같이 출근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눈치 보고 부딪혀가며 질적에 쫓겨가면서 나는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남들과 별 다를 거 없는 평범한 일상이라고 넘겼습니다. 지금도 저는 저의 판단을 미루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아내의 끊임없는 한숨, 소리가 커져갈수록 제가 있는 집은 더 좁아지는 기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이 집 안의 공기가 다시 따뜻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주말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쉬는 날이니 늦잠을 푹 자고 싶었지만 아내가 돌리는 청소기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거실로 나가 내가 좀 도와줄까? 라고 물었더니 아내가 그러더군요. 당신 말은 바로 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당신 일이기도 해. 15년 넘게 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니? 그럼 애밥은, 설거지는 당신은 왜 매번 물어보고 하거나 내가 하라고 시켜야 그때서야 못 이긴 척 하는 거니? 저는 와이프의 속사포가 터지는 순간 입을 닫았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밖에서 버티고 온 제 시간이 모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는 그때 거실로 나오려다 제 눈치를 보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버틸 수 있는 단계라고 믿었는데 가족 안에서 제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 버는 기계가 된 것 같다는 사람들의 말들이 농담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언제부터 서로의 고생을 계산하기 시작한 걸까요?
어제와 다르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아이도 커서 스스로 밥을 챙겨 먹어도 냉장고를 채우고 식단을 고민하는 건 여전히 제 몫입니다. 학교와 학원을 픽업하고 집에 수차례 들락날락하면 어느새 저의 몸과 마음은 지쳐 있습니다. 아이가 중학생이 되니 내신 평가도 신경 써야 했고 1학년이 겨우 끝났다 싶으니 2학년 시험은 연 4번을 치릅니다. 지필 70%, 수행 30%,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니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라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느꼈던 불편함들은 이미 신호였던 걸까요? 아이를 낳은 후 나의 경력은 단절됐고 친구들은 사업 확장이나 이민 등 여유로운 소식만 들려옵니다. 왜 하필 이런 순간에만 다른 사람들의 좋은 소식들은 들려오는 걸까요? 저는 집에서 아이의 준비물을 체크할 때마다 나라는 존재가 지워지는 공포를 수없이 느낍니다.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고 첫 학부모 모임에 다녀온 날입니다. 다른 엄마들이 입시 정보와 과외 정보를 쏟아내고 수행과 출결, 봉사 시간 점수를 어떻게 내는지 정신없이 토론을 할 때 저는 멍하니 창밖만 봐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소파에 누워 혼자 TV를 보며 웃고 있더군요. 저 사람이 웃는 저 여유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겪은 불안과 맞바꾼 것 같아 화가 치밀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었나요? 용기를 가지고 그동안에 말 못했던 나의 속마음을 남편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아이 학부모들이랑 모이게 됐어. 진짜 모르는 부분들 이야기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 오늘 나 너무 버겁게 느껴졌어. 아이가 한 학년 올라갈수록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우리 때랑 너무 많이 달라. 내가 다른 엄마들처럼 아는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우리 애한테 어떻게 신경을 써줘야 할지 매일이 고민되고 걱정이야 했더니 남편은 그래 단 한마디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과 아이에 대해서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고 싶었던 나의 마음이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나도 이제 당신처럼 차라리 직장 다니고 싶어 이렇게 말하니 남편은 애들 뒷바라지는 어떡하고 이제 좀 편해졌는데 사서 고생하려고 해. 심심하면 틈틈이 알바를 해. 이렇게 또 얘기하더군요. 적당히 참고 끝낼 수 있는 날들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재현 씨는 당연한 기본값이 되어버렸고 제 꿈과 이야기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언제든 희생되어야 할 소모품일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컸으니 이제 괜찮다는 말, 그건 누구를 위한 위로인가요? 특별할 것 없는 하루라고 넘겼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입을 닫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우리를 더 멀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마주보고 웃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평행선을 그리다 멈출지 말입니다. 늦은 밤, 불이 꺼진 상태에서 거실에는 우리 둘만 있었습니다. 남편은 핸드폰과 TV만 보고 저는 부엌 쪽을 보며 내일 아침을 고민했습니다. 내일은 아침 시간을 어떻게 써야 늦지 않게 아이를 등원시킬 수 있을지, 냉장고를 확인하며 내일은 아침에 가족들 챙겨 먹을 게 있으려나.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혼자 중얼거립니다. 냉장고가 비었네. 시장도 봐야 하고 할 게 많네. 그러면 남편은 무심하게 며칠 뒤에 가서 장 봐. 이게 끝입니다. 모든 집안일이 내 몫으로 치우쳐 있는 듯한 무심한 말투 속에 저는 또다시 같은 공간,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그때 아이 방에서 소리가 들렸고 우리 둘은 동시에 아이 방 쪽을 쳐다봤습니다. 아이가 잠꼬대를 하더군요. 아주 잠깐 시선이 마주쳤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는 연결되어 있었지만 부부로서는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쯤이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야 진짜 문제가 시작된 기분입니다. 아이들이 커서 저희 곁을 떠날 시기가 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을까요? 서로를 향한 원망일까요? 아니면 깊은 공허함일까요? 서로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절박한 마음이 정말 내 이기적인 욕심일까요? 아이들이 컸다는 말은 정말로 부모의 고생이 끝났다는 뜻일까요? 남편들은 여유를 찾고 싶고 아내들은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 당연한 마음들이 부딪혀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하루의 전쟁터에서 돌아와 서로의 상처를 봐줄 여유조차 없는 가련한 동지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는 그 동지들도 혹시 부부가 느낀 이 감정들을 숨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침묵을 어떻게 깨뜨리시겠습니까? 각자 기대와 역할이 달라서 불편함을 느끼는 걸까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의 생각과 생활 방식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심리적 거리감이 생기듯 부부의 마음과 기대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이 존중일 텐데 참 쉽지 않은 일인 듯 합니다. 같은 공간에 함께해도 마음과 기대가 다르면 갈등이 생기듯 함께 같이 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같은 뜻으로 알고 있을까요? 오늘 하루도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삶의 뿌리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의 뿌리에서 다시 함께 해요.